20, 30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월급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통장에는 돈이 왜 없지? 사실 비밀은 간단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관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은 월급 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단계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목돈 만들기예요. 우선 지금 통장에 모인 돈이 1000만 원 이하라면 특판 단기 적금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은행이나 인터넷 은행에서 가끔씩 나오는 특판 상품들이 있는데 1년 만기 연 6% 이상의 금리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한도가 있어서 월 최대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2단계에서는 투자보다는 목돈 만들기가 우선입니다. 일단 1년 동안 내 자산을 불려서 최소한의 안전 쿠션을 만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매달 30만 원씩 1년 동안 넣으면 원금 360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서 소액이라도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목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비상자금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단계 투자로 넘어가는 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의 목돈이 모였고 앞으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목돈을 묶어둘 수 있는 분이라면 꼭 챙겨야 될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예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용 자산 형성 상품인데요.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이 붙고 거기에다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돈을 넣더라도 일반 적금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계좌는 단순한 저축 통장이 아니에요.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이나 결혼, 큰 이벤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중간에 깨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인데요. 청년도약 계좌를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청년 미래 계좌와 어떤 게 나을까요? 내년에 납입 기간이 3년으로 짧아진 청년 미래 계좌가 출시될 예정이긴 한데요. 저는 우선 청년도약 계좌를 먼저 가입하고 나서 이후에 미래 계좌를 고민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청년도약 계좌만 따로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큰 그림만 짚고 넘어갈게요. 정리하자면은 지금 자산이 적은 분들은 단기 특판 적금으로 안전하게 첫 목돈을 만들고 어느 정도 자산이 쌓였다면 청년 도약 계좌로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도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무조건 많이 버는 것보다 어디에 어떻게 굴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월급 관리의 첫 단추인 고정비 점검입니다. 월급이 아무리 올라가도 통장에 돈이 안 남는 가장 큰 이유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비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월세와 통신비, 구독 서비스, 보험료 등등이 있어요. 특히 구독 서비스는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기가 십상이죠.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합치면 월 몇만 원이 아니라 연간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 쓰는 구독은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통신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통신사에서 거의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알뜰폰으로 옮기면 똑같이 5G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까지 포함이 되는데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즉, 지금 쓰는 것과 서비스의 질은 똑같은데 비용만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매달 7, 8만 원을 아낀다고 하면 1년이면 80만 원 이상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이면 여행을 한번 다녀올 수도 있고 비상자금 통장에 채워 넣을 수도 있어요. 통신비는 고정비 중에서 당장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에요. 한 번만 바꾸면 매달 자동으로 돈이 굳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고정비 줄이기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월급 관리의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손봐도 바로 통장에 숨통이 트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 전략, 50대, 30대, 20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에 쓰는 비율을 생활비 50%, 소비 여가의 30%, 저축 투자의 20%로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 법칙이 좋은 이유는 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획 없이 다 써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월급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이 비율에 맞춰서 나눠두면 쓸 돈은 쓰면서도 저축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50대, 30대, 20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기준치예요. 맹신할 필요는 없고 최대한 근접하게 맞추되 본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절해도 된다는 거죠. 특히 저와 같은 30대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결혼도 있고 내 집 마련도 있고 큰 이벤트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축 투자 비율을 20%에서 끝내지 말고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생활비에 150만 원, 소비에 60만 원, 저축 투자에는 최소 90만 원 이상 이렇게 배분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습관화인데요.
남은 돈을 저축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10명 중에 9명은 결국 남는 돈이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월급이 들어오는 날 강제로 저축과 투자 통장 등으로 자동이체를 바로 걸어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월급날은 주계약 통장에는 생활비로 쓸 20만 원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저축과 투자, 보험, 비상자금 통장으로 분산시켜둡니다. 이렇게 하면 억지로 아끼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쌓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버는 순간 어떻게 나눠서 습관화하느냐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면서 자동이체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게 20, 30대 직장인의 월급 관리에서 꼭 필요한 세 번째 전략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실행까지는 잘 안 가는 부분인 바로 통장 쪼개기인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 김에 그냥 바로 통장 하나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축 통장을 가장 먼저 하나 만들어 두고 기존 통장을 생활비 전용으로 돌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분리하는 것 자체거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월급을 한 통장에 넣고 쓰다 보니까 마치 돈이 넉넉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획 없이 소비하고 월말에 통장을 보면 왜 이렇게 비었지? 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목적별로 통장을 나누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월세, 관리비, 식비, 교통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쓰는 돈은 생활비 통장에 넣어두고 비상자금이나 단기 목표자금은 파킹 통장에, 연금저축, ISA, 주식 등 장기적으로 굴릴 돈은 투자 통장에 넣어놓고 여행, 자기개발, 취미 등 즐기기 위한 지출은 적금과 취미 통장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3, 4개 정도만 나눠줘도 훨씬 더 내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생활비 통장에는 월급날 딱 한 달치 생활비만 남겨두는 것이에요. 그 외 금액은 모두 자동이체로 저축 투자 통장에 빼두면 아무리 충동적으로 쓰더라도 생활비 한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통장은 쪼개는 순간부터 돈은 관리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억지로 절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시스템이 알아서 돈을 지켜주는 거죠. 이게 가장 쉽고도 확실한 월급 관리 습관입니다. 자, 오늘은 30대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월급 관리 방법을 정리해봤어요. 고정비를 줄이고 월급을 50대, 30대, 20 법칙에 맞춰 나누고 저축과 투자를 습관화하고 통장을 목적별로 쪼개는 것, 이 4가지만 실천해도 통장이 비어가는 속도를 확실히 줄이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자산 격차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구동규 팀장이었습니다.